네, 안녕하세요. 이불의 알릴레오 83회가 되겠습니다. 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모처럼 만에 바람 쐬러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네, 멀리 간 건 아니고요. 네, 가까운 잠깐 바람 쐬고 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다중서적 회귀 분석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서 예측까지 했는데요. 네, 이번 83회에서는 그 오차에 대한 가정 네 가지가 있는데, 예, 정규성 가정, 예, 그다음에 독립성 가정, 예, 등분단성 가정, 예, 그다음에 선형성 가정,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차 분석을 통해서 오차에 대한 가정이 네,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질적인 자료가 이제 X, 즉 독립 변수로 어, 넣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더미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X에 넣고 다시 회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을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키워놓겠습니다. 그래서 82에 했던 요 코드 내용이고요. 요 82회의 동영상 밑에 보시면 코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만약에 껐다 키신 분 같은 경우는 요 라이브러리 실행해 주시고요. 요 데이터 변경하는 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까지 하셔야지 요 결과 나오고요. 저희는 이제 뭐 6단계라고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6단계를 쓰지 않고 잔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 잔차를 레지듀얼이라고 합니다. 이 오차는 모집단을 다 알 때 그때 얘기하는 게 오차가 되겠고요. 표본에서 오차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한 거, 이 부분이 레지듀얼이 되겠습니다. 잔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차는 에러라고 하고요. 잔차는 레지듀얼, 오차는 모집단, 잔차는 표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차에 대한 네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오차에 대한 네 가지 과정. 그래서 뭐냐면 정규성 과정, 그 다음에 독립성 과정, 그 다음에 등분산성 과정, 그 다음에 선형성 과정. 요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했던 것처럼 요 세 가지는 가설 검증을 통해서 하고요. 요 부분은 또 다른 패키지를 통해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정규성 가정을 먼저 이렇게 해보면 기무 가설은 여기는 오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차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가 기무 가설이 되고요. 대립 가설은 오차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요게 여기 했던 부분이 최종적인 회귀 모형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거를 과연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차에 대한 가정 부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함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샤피로다 테스트, 정확하게 말하면 샤피로 and 윌크 노멀리티 테스트, 샤피로하고 윌크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규성 검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는 어뢰 함수는 샤피로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오면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저도 탭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 아이리스 언더바 마들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달러를 해주면 요 레지듀얼스에서 여러 개의 잔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차를 가지고
저희는 정규성 검증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해보시면 요게 검정 통계량을 구한 거고요. 이 검정 통계량 근거에서 p-밸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p-밸류가 0.935가 나왔죠. 0.935. 그래서 U의 수준 0.05보다 p-밸류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결론은 기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U의 확률이 0.935이므로 U의 수준 0.05에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그냥 짧게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 라는 이런 결론을 저희는 표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면 독립성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무 가설은 이 오차가 여러 개의 오차가 있는데 오차는 독립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립 가설은 오차는 독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오차와 또 다른 오차가 있는데 이 어떤 오차가 다른 오차에게 뭔가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으면 이런 건 독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독립, 영향을 주지 않는 별개 이런 부분으로 가정했고요. 저희는 기무가들 선택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는 거는 카라는 CAR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어로는 이 설치하는 명령어는 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크립트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컴퓨터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컴퓨터에는 설치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명령 실행하면 되겠고요. 저희는 그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저거를 썼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올리는 라이브러리만 합니다. 그래서 CAR 이렇게 해주고요.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 car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것들이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이 car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하냐면 car라는 패키지 제공해주는 더비너슨 테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더비너슨 테스트 탭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마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더비너스는 자기 상관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오토 코릴레이션. 나중에 자기 상관이라는 부분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 이렇게 자기 상관이라는 얘기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약자로 AR 대문자로 AR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는 오토, 그다음에 R은 리그레션, 오토 코릴레이션인가요? 오토 리그레션. 그래서 자기 상관. 그래서 뭐냐면 이 시결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x 보통 xt로 놓는데 요 xt가 있다면 요 xt하고 요 t는 시간입니다. 요 시간 전 단계 뭐 주식이라 한다면 어제의 주가와 그다음에 오늘 주가가 있겠잖아요. 오늘 주가를 xt로 놓고 어제의 주가를 xt-1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 x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걸 보통 자기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는 필연적으로 자기 상관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과연 자기 상관 요 두 개의 x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x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관계 있는 게 자기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많이 쓰는 게 더비너슨 테스트인데 여기서는 여기도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 뭔가 관계가 있으면 독립이 아니죠. 그래서 더비너슨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는 독립성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DW
스태티스틱, 그래서 DW 검정 통계량을 했고요. 이 값이 2에 가까우면 네, 독립이다. 네, 자기 상관이 없다라는 걸 하고요. 이게 0으로 가거나 또는 4 쪽으로 가면 네, 이거는 자기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2.0이라는 요 검정 통계량을 얻었고요. 요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P밸류 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P밸류가 0.788이 나왔습니다. 0.788. 그래서 U의 수준 0.0보다 크죠. 그래서 이것도 결론을 내리면 네, U의 확률이 0.788이므로 U의 수준 0.05에서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짧게 하면 독립성 가정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등분산성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무가설은 등분산이다라는 거고요. 오차를 쓰겠습니다. 오차는 등분산이다. 오차들의 분산들은 같다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오차는 이분산이다라는 거죠. 이걸 해주는 게 뭐냐면 똑같이 카라는 패키지 안에 NCV 테스트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회귀 분석하는 결과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리스 언더바 마들이라는 이름으로 다중선형 회귀 분석 결과를 여기다 저장했습니다. 컨트롤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카이스퀘어라는 검정 통계량을 표본에서 얻었고요. 네, 이걸 가지고 P밸류 구했더니 0.035가 나왔습니다. P밸류가 유의수는 0.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은 대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을 쓰면 U의 확률이 0.035 반올림해서요. 이므로 U의 수준 0.05에서 등분산성 가정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등분산성 가정이 깨졌다. 이렇게 또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선형성 가정을 가설 검증해주는 이런 기능은 현재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알게 되시면 저한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뭐냐면 전체적인 가정에 대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GVLMA라는 요게 있는데요. 요 부분도 단순 선형 회귀 분석할 때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올라가셔서 요 명령어는 꼭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GVLMA라는 거 하고요. 저희는 설치는 안 하고 라이브러리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치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GVLMA라는 패키지를 메모리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콜론 2개 하고 패키지 이름하고 함수 이름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GVLMA 여기다 놓고 마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iris 언더바 마들 이렇게 해보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글로벌 스태트라고 해서 전반적인 이 오차에 대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가정들이 assumption, acceptable이니까 전반적인 가정들이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스큐니스나 커토시스는 이걸 정규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성 가정이 만족하고 여기 링크 펑션이라는 게 여기도 볼 수 있습니다. 링크 펑션 이게 선형성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성 가정도 만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 뜻은 이분산인데 여기서는 저희는
등분산 검증을 했기 때문에 등분산 가정은 만족하지 않는다. 즉 이분산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p-value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써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통해서 저희가 뭐 요 결론을 따른다면 오차에 대한 전반적인 가정은 만족하는 것으로 됐다. 네. 뭐 이거 하나 요거 써드리겠습니다. 요거 카피해서 그냥 써드린다면 여기다가 나중에 좀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오차에 대한 전반적인 가정은 만족함 이렇게 하고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함 이것도 정규성 가정을 만족함 이렇게 하고요. 이건 선형성 가정을 만족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등분산성 가정은 만족하지 않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면 PB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걸 가지시고 어떤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요 잔차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이제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 이거는 꼭 다중선형 회귀 분석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더미 변수를 해보겠습니다. 더미 변수 그래서 이거를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이거를 간혹 가변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짜 변수 뭐 이렇게 가변수를 하는데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질적 자료를 회귀 모형에서 모형의 x, x가 독립변수가 되겠죠. 넣고 싶을 때 그래서 기본 아이고 이게 왜 나오죠? 네. 그래서 이 회귀 모형의 기본은 회귀 모형에서 기본은 x의 질적 자료는 오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x는 양적인 거거든요. 양적인 자료만 오거든요. 그런데 질적인 자료를 넣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적인 자료를 그냥 못 넣어주고 그 질적인 자료를 어떻게 하냐면 이 더미 변수로 변경을 합니다. 더미 변수.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하고요. 이 더미 변수는 0과 1만 가집니다. 0과 1만 가지고요. 이 더미 변수의 개수는 질적 자료가 가지는 값의 개수 마이너스 1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성별이라고 한번 해보면 성별은 보통 남자, 여자 뭐 또는 뭐 M, F 또는 1, 2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회귀 모형이 X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미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가 현재로서 뭐냐면 질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는 회귀 분석, 회귀 모형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얘를 더미 변수로 만드는데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 질적인 자료가 갖는 값은 두 개죠. 남자 또는 여자 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M, F, 1, 2 두 개의 값. 물론 데이터가 만약에 10,000명에 따른다면 이 값은 10,000개가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이걸 보면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더미 변수는 뭐냐면 이 젠더가 가지는 값을 보면 현재는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더미 변수의 개수는 E-1. 그래서 한 개만 있으면 이 한 개로 남자 여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스타일인데요. 이 젠더 언더바 D 이렇게 씁니다. 이 D는 이 더미의 약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0, 1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0은 보통은 기준을 뭘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비교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 성별이 남자에서 여자로 갈수록 이렇게 한다면 남자가 기준이 되고 여자가 그 기준과 비교하는 거 되고요. 만약에 성별이 여자에서 남자로 갈수록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다면 여자가 기준이 되고 남자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뭘로 할지를 잘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을 남자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값은 0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비교로 하고 싶으면 비교가 되는 부분이 1로 됩니다. 그래서 이 젠더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질적인 자료 중에 2개, 뭐 유무, 뭐 성공 실패, 뭐 양성, 음성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뭘로 할지를 0으로 놓고요. 비교할지를 봐서 그걸 1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피시즈 이게 품종이죠, 품종.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요. 세토사, 네. 그다음에 버지니카, 버지니카. 네, 혹시 제가 이제 오타 있으면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시칼라. 이렇게 3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질적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시즈 이 상태로는 X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시즈는 지금 몇 개의 값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 둘, 3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더미 변수의 개수는 여기가 3개의 값으로 이루어진다면요. 3, 1.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species 언더바 d 이번에 1 그 다음에 species 언더바 d2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누구로 할지 정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이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비교가 1이고요. 여기가 비교가 2입니다. 얘의 단점은 뭐냐면 이 기준과 비교 1과 하고요. 이 기준과 비교 2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품종이 세토사에서 버지니카로 갈수록 세토사에서 버시칼라로 갈수록 그래서 이 Y에다가 어떤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버지니카에서 버시칼라로 가는 것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질적 자료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준에 해당되는 건 다 0이기 때문에 여기도 0이고요. 여기도 0. 이게 뭐가 되냐면 세토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버지니카를 저희가 비교 1로 놓는다면 이 비교에 해당되는 게 1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기가 더미 변수니까 이 더미 변수는 항상 뭘로 되어 있냐면 0과 1이죠. 그래서 얘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시즈 언더바 D1에서 이 버지니카만 1만 가지고 나머지 0을 갖는 거. 요게 요 버지니카와 세투사 비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준과 이제 비교 투한다고 한다면 뭐가 되냐면 얘가 B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피시즈 언더바 D1이라는 이 변수가 이 회귀모션에 의미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세투사에서 버지니카로 갈수록 y에다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변수가 의미 있는 거로 나온다면 이거는 뭐냐면 세토사에서 이 버시칼라로 갈수록 이 y에다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비교 원을 하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해당되는 거 1이고요. 나머지는 다 0.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나머지 0. 이렇게 채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4개짜리 또 5개짜리가 되면 네, 좀 더 뭐 노가대성을 좀 하시면 되는데 네,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4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도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오버될까봐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해보고요. 이거를 이제 R한테 네, 적용해서 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요 다중선열 회귀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피시즈는 이제 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넣는데 예, 세팔다 랭스를 저희가 y로 넣고 세팔다 위드스, 페탈다 랭스, 페탈다 위드스 여기까지는 얘가 모두 양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y도 양적인 자료, x 3개도 다 양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미 변수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저희는 스피시즈를 넣고 싶습니다. 스피시즈.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보면 아이리스 네, 디플라이어의 distinct 하고요. 여기다가 species 예, distinct라는 거는 중복되는 거 빼놓고 네, 유일한 것들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로 한다면 저희가 요게 더미 변수 1이 되겠고요. 여기가 더미 변수 2 이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네, 저희는 이제 아이리스 부분을 가지고요. 여기에 없었던 걸 합니다. 그래서 deploy array mutate를 합니다. mutate를 하고요. 그래서 네, species underbar d1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if else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else를 써서 만약에 species가 벌시 컬러 벌시 컬러다 그러면 그 부분은 1이 되고 나머지는 0들로 채워라 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요 더미 변수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카마 위치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요번엔 species 언더바 d2 그래서 equal 하시고요. 그 다음에 if else 하신 다음에 이번엔 species가 뭐냐면 이 버지니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소문자죠. 버지니카 라고 하면 이 조건이 맞으면 그 부분은 1이고요.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아까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가 벌시 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순서는 조금 달라지게 되죠. 세토사 버시 컬러. 네, 이거를 짧게 한다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본다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해서요. 네, 그래서 이 스피시즈 부분이 지금 알파벳 순서로 된다면 여기가 세토
4가 됐고요. 네, 두 번째가 벌시칼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벌지니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스피시즈 언더바 D1 생략하고요. 여기가 D2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0이고요. 얘만 1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되는 거. 이게 좀 전에 저희가 만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지는 거. 이게 더미 변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더미 변수 두 개를 만들었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제 뭘 선택하는 거냐면 deploy array, 네, select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냐면 species 부분은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더미 변수가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species는 이제 질적인 자료 때문에 요대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iris3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네, 이제 뷰에서 한번 보면 이 iris3.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요 세 개의 양적인 자료와 요거는 이제 y니까요. 요 y 하나, 요 x 세 개 양적이죠. 그 다음에 요 추가적으로 이 더미 변수에 해당되는 x 두 개가 이제 모형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iris3 언더바 model이라고 하고요. 네, lm linear model이고 formula equal 하시고 여기가 우리가 썼던 게 sepal.length를 y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점 dot을 찍으면 요 데이터에서 sepal.length를 y로 놓고 요걸 뺀 나머지는 다 x로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맞으니까 이걸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equal iris3가 되는 겁니다. iris가 아니라 iris3. 그럼 iris3라는 데이터에서 요 sepal length에 해당되는 열 이거를 y로 놓고 요걸 뺀 나머지 열을 x로 놓으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좀 편하죠. 그래 컨트롤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summary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iris3 언더바 model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네, 다시 한번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다 유의한 거로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폐기무형 네, 요거 보시면 예, 폐기무형 통계적으로 네, 타당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x들에서 다 해석을 해보면 요 p-value가 다 예, 유의수는 0.1보다 작죠. 그렇다는 건 요 x들은 다 y에다 영향을 준다는 거고. 예, 그러면 요 부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species 언더바 D1 더미 변수잖아요. 얘가 유의하다라는 거 뭐냐면 이 세토사 기준이죠. 세토사 이 세토사에서 예, 아까 여기 버시칼라죠. 버시칼라. 그래서 이 세토사에서 이 품종이 세토사에서 버시칼라로 가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y 세팔다 랭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세토사에서 이번엔 비교하는 게 버지니카입니다. 버지니카. 품종이 세토사는 품종에서 이 버지니카라는 품종으로 이렇게 바뀌면 이 y에 해당되는 세팔다 랭스는 또 작게 해주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는 세토사라는 품종이 꽃잎의 길이가 다른 두 품종에 비해서 긴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바뀌면 오히려 이 길이가 줄어드는 이런 영향을 준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 잔차 분석과 이 더미 변수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끝내면요. 이 부분이 그 스피시즈가 이제 팩터라고 한다면 이 어에서 이것도 하나만 소개하고 끝나겠습니다.
네, 얼에서는 이것도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팩터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이 벡터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도 하나의 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벡터도 하나의 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팩터는 이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이 값들을 뭘로 보냐면 집단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벡터는 여기 있는 값들을 집단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값 하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팩터와 벡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팩터라는 거는 집단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이 벡터라는 건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할 때 이 집단별로 분석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열은 얼에서는 팩터로 바꿔놔야 됩니다. 팩터로. 예, 그래서 팩터 형태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귀 분석이 다 끝나면 예, 이제 얼과 얼스드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천천히 다시 이렇게 이 얼의 기본 기능부터 해서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예, 그때 한번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갖고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Y에 해당됐고 여기가 뭐 다른 거죠. 진짜 저희는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거 하나만 쓴다면 스피시즈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 열이 이 하나의 열이 만약에 팩터로 돼 있다고 한다면 얼에서는 자동으로 이 더미 변수를 생성해줘요. 그래서 스피시즈가 만약에 팩터로 돼 있다고 한다면 아까 모양에다 넣어주면 얘가 자기가 알아서 알파벳의 오름차순에 의해서 제일 먼저 나온 거가 기준이 되고 나머지들 비교를 해서 자기가 알아서 더미 변수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왜 제가 그걸 소개하지 않냐면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냐면 여기서는 지금 두 개 다 더미 변수 모두가 이 y에다가 통계적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회귀 모형이 이게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다고 한다면 이 최종적인 모형에 유의하지 않은 거를 남겨두는 게 과연 좋냐라는 거죠. 그러면 유의하지 않은 거 빼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 이 자동으로 더미 변수 만들어주는 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간 노가대성의 어떤 작업을 하시더라도 이 더미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를 저는 강추합니다. 네. 네, 이번 이브리 알릴레오 83회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모르는 거는 또 이 동영상 밑에나 아니면 제 연락처를 아시는 분이나 이런 쪽은 문자나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리고요. 아니면 이브리 알릴레오 다음 차시에서 또 질문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리 알릴레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